중고차 비대면 구입이 걱정되시나요? 정비딜러 영범이에 연락 주시면 정비사가 차량 상담부터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고 드립니다. 비대면 구매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영범아, 네. 5 시리즈가 우주명차라고 불리는데 이유가 뭐야? 이유에 엄청나게 많죠. 이게 차 크기도 크기인데 연비도 좋고 뭐 출력도 괜찮고 승차감도 괜찮고 안전 옵션까지 있고 그리고 하차감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럼 좀 다재다능한 차량이니까 우주명차라고 불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네. 근데 오늘 실제로 보면서 좀 단점이 될 만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그런 걸 좀 질문을 해도 될까? 딜러잖아. 딜러가 답변이 가능한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딜러 일을 하면서 모든 차가 다 좋다 이런 말은 안 하는데요.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어봐 주시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차를 산 분들에게 너무 단점인데 네. 뭐 우주명차가 중고차 가격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이 차만 봐도 한 7천만 원 중반대 신차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한 2천만 원 전후면 괜찮은 차량을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금액대까지 떨어졌죠. 일단 그 이유가 경쟁 매물들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급인 E클래스도 요즘에는 18년식을 1,000만 원 후반대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산차에서 동급이라고 하는 G80의 시세를 봐도 G80의 18년식이다 10만 킬로가 조금 넘었다? 2천만 원 언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감가되는 거는 5 시리즈라서가 아니라 한 7, 8년 정도가 지났을 때 대부분 2천만 원 전후 정도 됩니다. 5 시리즈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5 시리즈는 또 뭐 수리비가 애프터가 많아서 괜찮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애프터로는 수리에 한계가 있다. 수리비 폭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가 맞는 거야? 이게 엔진의 주요 부품이 고장이 난다면 애프터로는 당연히 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애프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부품들도 많고요. 대신에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하체 부품 그리고 일부 부품들은 OEM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고 검증된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국산차보다는 확실히 비싼 건 맞지만 이전에 정품만 사용해야 했었던 과거랑은 달리 요즘에는 수입차도 수리비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운이 안 좋다면 아까 말씀드린 주요 부품 중에서 고장이 난다면 수리비는 1,000만 원, 2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520D는 솔직히 디젤인데 DPF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죠.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제조사들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일반 승용차들 같은 경우에 DPF는 약 20만 킬로 정도의 수명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차주분들의 운행 환경, 운행 습관에 따라서 수명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건부 소모품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스캐너를 점검했을 때 DPF 수명을 간략하게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일리지가 줄어들다가 0에 가까워졌을 때는 교체하라고 경고등을 점등시키거든요. 정비딜러 영범위에 구매하러 오시면 DPF 수명도 같이 봐드릴게요. 그런데 네. 뭐 DPF를 잘 보면 뭐해? 디젤 퇴출이 코앞이라서 몇 년 타다 폐차하면 어떡하냐고.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타다가 폐차리해야 될 정도의 환경 규제가 심해질 것 같다면 제조사에서는 당연히 디젤차를 만들지가 않겠죠. 제가 봤을 때는 10년은 거뜬하게 환경 규제 때문에 폐차리해야 될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알겠어. 네. 그럼 뭐 어쨌든 우주명차는 맞다는 거잖아, 이 차가. 맞습니다. 사도 된다는 것 같은데 사도 되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태워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520D는 다른 디젤차에 비해서 많이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디젤차인데도 나름 정숙하죠. N47에서 B47 엔진으로 15년도에 바뀌면서 많이 조용해지고 진동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일단 출발을 해볼 건데요. 이 차는 ZF 8단 미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변속의 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BMW랑 찰떡궁합이라는 미션이죠. 근데 8단 미션은 뭐 우리나라에도 만들잖아. 근데 왜 자꾸 ZF 8단만 강조를 하는 거야? 똑같은 8단인데? 단수는 똑같지만 안에 이제 내부 부품과 그리고 기술력들이 있잖아요. 이게 변속의 그 느낌과 변속 타이밍, 빠른 변속으로 인해서 운전에 재미를 줄 수도 있고요. 연비에도 장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게 ZF 8단 미션이에요. 이 준대형 세단인데 이제 디젤이 들어가다 보니까 리터당 연비가 좀 많이 좋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에는 전쟁이 나서 2,000원까지도 경유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전에 1,500원대였을 때는 100원당 1km를 가는 괴물 같은 연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520D가 보통 2륜으로 뽑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차가 또 후륜 기반이잖아. 맞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 어떡할 거야?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또 G70 3.3 터보 후륜을 한 3년 동안 탔잖아요. 수원이 눈이 많이 오는 동네입니다. 제가 그걸 타고 눈이 와도 출퇴근을 했고요. 그걸 타고 손님을 모시러 가기도 했고요. 이제 그렇게 타면서 사실 타이어 관리 정도만 잘 해주셔도 막 오르막길 못 올라가고 미끄러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러 막 드리프트를 해봐야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시내 주행에서만큼은 크게 단점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설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제설이 좀 잘 안 되는 동네에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면 후륜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러면 4륜이 아닌데도 고속주행 안정감은 괜찮아요? 그쵸. 사실 시속 한 150km 이렇게 초가속으로 운행하지 않는 이상 되게 정숙한 고속주행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속주행 안정감은 4륜이냐 2륜이냐 이런 것보다는 서스펜션 세팅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은 걸 차지합니다. 제네시스 1세대 G80의 4륜 모델을 타보면 100km가 조금 넘어가면 좀 약간 불안한, 조금 떨리는, 안정감은 딱히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유는 4륜이라도 서스펜션 자체가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5 시리즈는 서스펜션 세팅이 하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 안정감은 2륜이지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영범아, 네. 이게 1열은 사실 자리가 여유가 있어도 BMW 5 시리즈는 차 급에 비해서 뒷좌석이 너무 좁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실내 공간 너무 단점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1열, 2열 타서 비교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열에 성인 남성이 운전하기 편한 사이즈로 딱 맞춰놓고 2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열도 여기 등받이 요게 좀 고장나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지, 요것만 멀쩡했다면 나름 편안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그룸 공간은 약간 좁을 수는 있어도 헤드룸은 되게 여유롭습니다. 딱 정자세로 앉았을 때 주먹 하나 정도는 좀 여유 있게 들어가는 정도 높이로 꽤 높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엄청 좁다기보다는 평범한 일상주행의 영역에서는 딱히 불편함을 느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5 시리즈의 장점이 옵션인데요. 이렇게 바울스 앤 윌킨스 고급 스피커가 들어가고요. 뭐 앰비언트 라이트, 이쪽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에는 잘 없는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벤츠에는 잘 없는 통풍 시트도 들어가죠. 또 이현식의 벤츠에는 또 잘 없는 차선 유지 보조랑 차간거리 유지, 이런 안전 옵션들도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벤츠에 또 잘 없는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동급 수입차에 비해서 옵션이 또 많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럼 영범아, 너가 생각하는 이 5 시리즈의 단점은 따로 없어? 단점이요, 국산차에 비해서 약간 비싼 수리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프터가 나오는 부품은 수리비가 저렴하지만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고장이 난다면 엄청나게 많은 수리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차에 비해서 수입차가 동일 배기량 대비 고출력을 쓰다 보니까 우유나 누수에 대해서도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국산차 한 번 생길 때 수입차는 2번 생긴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차량 관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데 수입차를 덜컥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에게 차량 점검 안내를 받으시면서 장점과 단점, 고질병은 없는지, 관리는 잘 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지도 안내를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나요? 정비딜러 영범에 방문 주시면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 체크도 해드리고요. 안내도 도와드리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5 시리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비딜러 영범이었습니다.